자,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 선명상 간화선 박기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유한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협회는 이제 남방의 전통 그 명상 전통과 또 대성의 명상 전통, 또 이제 선종의 명상 전통, 그다음에 현대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는 그런 명상 전통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는 세계 모든 명상 전통과 명상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협회에만 들어오면 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맛 좀 보셨습니까? 아직 반응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 협회가 굉장히 인류 문명사에서 희유한 아주 고귀한 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견해인데, 이제 그런 장점에 비해서 우리 협회는 이제 11년 동안 저도 이제 창립 이사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엄청난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뭐냐 이러면 고무상 무아를 통찰하는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 있고, 저는 일관되게 중도라고 얘기했고요. 뭐 각각의 전통에서 보는 견해들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뭘 하나를 회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좌를 만들면 이게 편안했습니까? 평화로웠겠습니까? 아니면 찌글벅적했겠습니까?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뛰쳐나간 분들도 있어요. 뜻이 안 맞다고 독립해가지고 따로 전방을 만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에 비해 그런 갈등 속에서 남아서 인욕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또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서구의 단체였는데 중간에 이제 열 몇 개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좋아져가지고 32개 단체, 32개 맞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해주 스님이 가입해가지고 32개 단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가장 이제 많은 다양한 전통을 갖고 있는 협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지나니까 내가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 협회가 이런 훌륭한 분들, 훌륭한 전통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장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앞에 적경 스님께서 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모든 명상 참선 전통을 통합하는 협회의 공통교재를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김열건 위원장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모시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 2년을 계속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또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서로 뭐 삿대질도 하고 얼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전쟁 터였는데 거기도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얘기 지금 안 해서 점잖으신 분들에서 안 해서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 일관되게 저는 가나선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또 뭐 이바사나나 사마타 누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공감이 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
최근에는 이렇게 만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할 정도로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하게 됐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그 3, 4년간의 또는 10년간의 숙성의 하나의 그 공론화의 장이에요. 공론화의 장인데,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소화하고 또 내가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는 또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이런 자리가 약간 좀 감회롭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한 자리라는 거죠. 세계에서 희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우리가 조계종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됐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도 기여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30대 여기 와서 한 20년간 일을 했는데, 이 건물을 지은 공간에서 일을 했는데, 조계종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불교가 좋고 깨달음이 좋아서 조계종에 와서 정말 나는 고귀한 곳에 왔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지혜도 보이지 않고 자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지혜도 안 보이고 자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어디 있을까? 이런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산중에 선지식을 만났어요.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산중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딱 첫 만남에서 딱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찾게 됐는데,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여기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이제 제가 요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45쪽에 보면 선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윗바사나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탁탁탁 정리가 돼야 돼요. 불교가 뭐죠?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선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붓다의 깨달음이 선이에요. 이 선을 이제 2600년 전 부처님의 깨달음을 동아시아에서는 선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 칼 융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일종의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를 산 분인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불교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선은 팔려 성전의 뿌리에서 자라는 가장 훌륭한 열매다라고 가라선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와, 이 서양의 이 정신분석학자가 이 선에 대해서 이런 안목을 정립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견해에 100%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선은 니까야 초기경전에서의 출발한 열매예요. 가장 훌륭한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경전인 초정법륜경에서는 붓다는 당신의 깨달음을 중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쾌락의 양극단을 여의고 중도를 깨달았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은 중도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도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중도는 곧 8가지 바른 길이라 해서 8정도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8정도를 설명하고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사성제를 설명하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앤 뒤에 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은 이 중도를 붓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뜻도 참 깊은 뜻이 있거든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대체 인격적인 존재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그런 인격적인 부처 이런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깨달아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의 원리를 중도로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가 부처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의 선지식이었던 고우 스님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이해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그걸 체험하고 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서산대사는 성가기감에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아래 그 초기 경전의 조화로움의 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협회에 와서 제가 우리 비파사나 수행 전공자들하고 싸우면서 제가 배운 건데 제가 이거 발견하고 진짜 뜻이 기뻤어요. 우리 여기 지우 스님이나 다 아시는데 여기에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길이 딱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사마타를 먼저 닦아서 위파사나로 깨치는 길을 얘기해서 사마타가 이제 정이잖아요. 정. 위파사나가 해죠. 아까 우리 현암 스님께서 개정의 사막이 이제 모든 불교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100% 동의하면서 이제 개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정이고 사마타고요. 그 고요한 마음에서 통찰의 지혜가 나오는 게 위파사나인 거죠.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로 깨치는 길, 첫 번째. 두 번째 길은 위파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깨치는 길. 세 번째,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동시에 닦아서 깨치는 길. 이게 이제 정리의 쌍수죠. 요 뒤에 이 네 번째 길이 또 있어요. 그게 법에 바로 들어가서 환희심을 억제해서 모든 망상을 없애가지고 바로 깨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선이라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깨치는 길,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로 깨치는 길,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닦아서 깨치는 길, 그것 없이 바로 깨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선인데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앙굴따라 니까야의 번역된 경에서는 쌍경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협회에서 이게 토론하면서 이 쌍경은 잘못된 이 경전 명칭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합의한 경은 조화로움의 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화로움의 경. 그게 이제 지우스님 이게 유가나다 수트라인가요? 유가나다 수트라. 그래서 이런 경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걸 발견하고 엄청 기뻤어요. 이게 이미 초기 경전에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사마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길도 있고 동시에 닦는 길도 있고 그거 없이 바로 깨치는 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기 경전과 가나선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 경전, 대성 경전, 가나선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도 다양하고 다양하면서도 하나인 이 중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6조 단경, 우리 선중의 바이블이라는 6조 단경에 뭐라 그랬냐면 46쪽에 보면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제 선종에서는 사마타를 정이라 그러고요. 위파사나를 해라 그래요. 묘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 하지 마라.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다르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뜻은 곧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평등하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쓰되 사마타를 먼저 하여 위파사나를 낸다거나 위파사나를 먼저 하여 사마타를 낸다고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선하지 못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 평등하지 아니하며 마음과 입이 함께 선해 안팎이 하나가 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 곧 평등할 것이니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다툰다면 곧 미혹한 사람으로 시비섬을 끊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법이라 하는 아집이 생겨 사상을 여의지 못합니다. 여기에 초기경전의 말씀과 6조 단계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초기경전과 대성경전 선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다른 면을 집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다 그러면 하나다는 것에 집착할 수가 있죠. 다양하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다양한 중도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명상하는 이들이여, 그거는 이제 앙국따라 니까에 나오는데 명상하는 이들의 이 마음은 맑고 빛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번뇌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들 뿐이다. 올바로 배우고 명상하는 이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고. 이 경구도 보면 이 본래 붓다, 본래 성불의 입장에 가까운 본문이에요. 본래 우리가 밝고 빛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 정신이거든요. 선은 본래 성불을 말하고 있거든요. 본래 성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나는 중생인데 이렇게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면 그때부터는 부처의 본성을 등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등지게 되어 있는 착각, 분별심을 놔버리고 본성으로 돌아오는 거. 끝없이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자세히 정밀하게 보면 이 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임재로 두 번째 밑에 본다면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아란을 만나면 아란을 죽이고 그래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탁 트여 완전히 벗어나 자제하게 살아간다. 이제 이것도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이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어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붓다이니 우리가 모든 존재가 이미 붓다이니 따로 밖으로 부처를 찾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우상과 밖으로 양변에 떨어져서 잘못된 생각을 내지 말고 정견을 항상 바로 갖추는 것. 그 얘기를 임재선사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47쪽 밑에 보면 화두선명상이란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반도에 가나선을 정착시킨 고려의 진각해신국사. 요 진각해신국사는 보조국사의 인가 제자예요. 보조 스님의 인가 제자인데 이분의 본문이 저는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수행의 핵심은 지관과 정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관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하는 거고 정해는 지관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불교 명상이 아니에요. 붓다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법을 공이라 관조하는 것은 관, 위파사나이고 모든 분별을 거치고 쉬는 것은 사마타, 지라는 거죠. 멈추는 거죠. 지라는 것은 망상을 깨닫고 거치는 것이며 마음을 써서 억지로 자치를 눌러 없애버리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조금 줄이고요. 맨 밑에 들어와가지고 맨 밑에 본다. 이 외에 화두를 살피는 간화라는 하나의 문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데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로 깨치는 길,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깨치는 길, 사마타와 위파사를 동시에 닦아서 깨치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 이외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화두 하나로 바로 들어가는 간화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각해신국사의 법문이 초기경전의 법문과 다르지 않잖아요. 결국은 상통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약 부처님 이후에 이런 경전에 대한 이해와 소화, 소통 또 이런 것에 대한 연찬, 탁마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위파사나와 가나선이 화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이렇게 막 비방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이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파사나의 길도 있고 사마타의 길도 있고 이걸 동시에 닦는 길도 있고 화두 하나로 바로 질러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속에 지혜와 고요한 평화로운 마음을 개발하고 그 자기 내면의 갈등과 불안, 고통, 시비, 분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비우면서 끝없이 비우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면서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AI는 제가 볼 때는 이 언어 문자나 사유로서는 인간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사유와 언어 문자의 시대는 AI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언어 문자나 사유 분별로는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화두 하나로 바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체험하는 거. 내가 본래 절대자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부처고 그죠? 도를 갖춘 본래 완성자이라는 것을 밝혀나가는 끊임없이 밝혀놔서 내가 그런 존재이면 상대도 이렇게 보고 그런 걸 존중해 나가는 문화, 운동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AI 시대야말로 이 선의 지혜, 선의 가르침이 더 주목받을 만하고 이 선의 지혜가 중국에 출현했지만 중국은 공사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도노선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약간 변질이 돼서
사다리 참선이라 해가지고 화도 하나 깨고 이런 식으로 단계병법을 정수법을 얘기하는데 가나선에 도노 전통이 남아있는 데가 우리 조계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계종의 가나선의 이 도노선의 전통, 직지의 선의 전통은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하나 아쉬운 거는 이런 선에 대한 정경과 바른 지혜와 바른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종당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좀 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세계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